그러면 이제 8-3으로 넘어갈게요. 8-3. 반소라는 타이틀인데요. 소의 변경과 반소의 요건을 비교하고, 아까 비교해 줬네요. 다음 경우가 허용되는 것을 검토하여라. 첫 번째, 명예훼손에 의한 의자료 청구를 했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추가한 경우네요. 후발적으로 만약 이게 인정된다면 후발적으로 단순병합이 되네요. 의자료하고 대여금은 전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원시로 냈으면, 고유로 냈으면 되는데 이게 후발적으로 소변경으로 함에 있어서는 뭐의 요건에 걸려요? 기초의 동일성이 없죠. 물론 여기 피고가 오케이 하느냐 아니냐 그것까지는 요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 원고의 이런 지금 청구에 있어서 의자료 청구랑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초의 동일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객관적 병합으로 냈으면 돼요. 그건 돼요. 애초에 객관적 병합으로 냈으면. 근데 지금 소변경으로 후발적으로 추가를 하는 것은 소변경의 기초의 동일성 때문에 걸려서 안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 청구의 항소심에서, 항소심이 나온 이유는 혹시 이게 사실심 계속 이 의미 파악해보라라는 거죠. 1심에서만 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항소심을 넣은 건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그 물건의 멸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경우인데, 애초에 인도 청구인데 멸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뭐 했었어요? 물건 인도를 청구했는데 인도 청구가 이 물건이 멸실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예비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받아주고 나중에 인도 받으려는데 집행 단계 같은 데서 멸실이 왔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장래이행 청구로 단순병합일 수 있는데, 요 경우는 만약에 그냥 만약 인도의 그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손해배상 이랬을 때 예비적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표현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후발적으로 예비적 병합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요건은 충족을 하는데, 애초에 인도 청구하고 멸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니까 기초의 동일성이 이건 있는 거죠. 그 동일한 대상물을 놓고 그거 받고 싶은데 이게 혹시 멸실됐으면 손해배상 받겠다니까 이건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비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고, 그러니까 원고가 소를 추가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지금 바꾸는 경우가는 모르겠는데 교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추가라는 말 나왔네요. 추가하는 경우로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예비적 병합적인 반드시 그럴지 어떨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하여튼 예비적 병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다. 항소심이 포인트고 기초의 동일성이 이 경우는 있다라고 보는 이런 측면에서 풀어나가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됐고요. 세 번째는 원고가 갑피고를 을로 하는 소유권에 대한 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어떤 토지에 대한 확인소송 계속 중에 을이 그 토지에 대한 확인해소를 반소로 제기한 경우, 반소로 제기했어요. 그럼 원고의 청구와 관련관계가 있느냐? 관련관계 있죠. 동일 토지에 놓고 서로 소유권자라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관련관계는 있는데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지금 동일 토지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요 문제 풀기 전에 앞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인데 딴 건 다 똑같은데 피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를 냈다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거 풀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라고 한번 먼저 넣어봐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 즉 반소의 원고로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 피고로 원고의 그러니까 반소 피고 상대방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확인 소송을 냈다라면 그거는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반소는 완전히 뒤집은 거죠.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질문 던진 거는 의미가 조금 틀려요. 피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들어간 거예요. 아까 지금 하나 내가 넣어서 더 사전에 알아보라는 것은 부존재, 소극적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일물일권인데 원고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와
내 거라고 하는 건 틀려요, 의미가. 원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아닌 거지 그렇다고 내 거로 직결되진 않아요.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그 소유주는. 그러니까 원고 거에 대해서 원고 네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청구와 내 거라고 하는 청구는 틀려요. 그러니까 원고가 아닌 거다라는 건 제3자일 상황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근데 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거다.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도 한번 설명을 미리 해놓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확인소송 계속 중에 을이 동일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반소로 내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관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소로 그럼 되는 것이냐 아니냐인데 반소는 원래 본소의 청구 기각 이상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반소의 의미가 없어요. 원고 그냥 방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소로 낼 때는 그거 이상의 플러스 이상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원고의 원래 본소가 소유권 확인인데 피고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거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금 단순히 방어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거라고 따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제는 원고께 아니라는 정도라면 뭐 자기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자기 거라고 따지는 거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관련 관계도 있고 해서 적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편 고 743년에 밑에 하단부의 판례적인 상황 내지는 판례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인 뭐 사례로도 많이 나오고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도 2013년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 청구는 그거는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이 반소 청구가 어떤 경우에요? 원고가 어떤 대여금 이행 청구 등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그럼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만 하면 되는데 그 소멸시효가 됐다면서 거꾸로 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치고 들어간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소멸시효를 갖고 방어 방법으로서 원고의 본소를 막아내는 상황만 돼도 되는 건데 굳이 반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판례 내지 그런 사안적인 것 갖고 계속 시험 문제를 물어봐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정도만 갖고는 반소로서의 그 적법하냐 보면서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원고의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승부가 났는데 피고가 자기 거라고 2차전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그 다음에 원고가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자기 거라고 하는 와중에 낸 경우, 앞에는 기판력 국면이고 지금 마지막 말한 건 중복재소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 말한 건 반소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건 반소 국면인데 이 반소 국면의 이야기를 기판력 국면에서 생각해보고 중복재소 국면에서 생각해보세요. 원고의 어떤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승부가 나서 확정됐는데 확인 청구 2차전 벌려요. 원고의 확인 청구가 진행 중인데 피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확인 청구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느냐. 중복재소 기판력 중복재소 지금 상황 설정했어요. 기판력서는 어때요? 원고의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승부 났는데 만약 1차전에서 깨졌는데 이번에 다시 자기 거라고 확인 청구 들어갔어요. 기판력적인 상황에서 어때요? 소유권은 일물 본주의라서 동시에 물권이 두 개가 존재해서 무슨 관계? 무슨 관계로 기판력이 걸린다. 중복재소에서는 원고가 확인 청구 들어갔는데 피고가 피고 나름대로 확인 청구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진행 중인데. 기판력에서 무슨 관계로 기판력 걸리면 중복재소는
기판력의 무슨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제소가 치지니까. 중복제소에서는. 걸릴 것 같지? 근데 찾아봐. 걸려 안 걸려? 찾은 사람 찾아봐. 어디든. 기판력에서 모순 저촉 때문에 중복제소에서 가급적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의도하는 전병선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중복제소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찾아봐. 나머지 사람들 뭐라고 하나? 원칙적으로 안 걸린다라고 그래, 중복제소. 그럴 때 네가 지금 대답한 듯이 유도했지. 기판력 걸린다라고 했지. 기판력 걸리니까 이걸 기판력의 전 단계인 중복제소 벌리는 것이 의태의태어지고 잘못하다가 양쪽이 끝끝내 가가지고 한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엇갈린 판결 나오면 서로 기판력이 작동하는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진 게 서로 기판력 잡으면 니께 내 거로 작동하고 내께 네 거로 작동하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돼? 그 한쪽에 가지런한 판결로 나오면 다행인데. 그래서 모순 판결이 나와서 기판력에 저촉이 있을까봐 사전에 컨트롤하는 중복제소의 취지 중에 하나가 뭐야? 모순 저촉된 판결의 사전적인 컨트롤이 중복제소의 취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얘기했듯이 중복제소도 걸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게 내 이야기잖아. 상계 같은 경우 갖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를. 그런데 일반론은 중복제소는 왜? 아까 그 논리야. 원고가 적극적 확인을 치고 들어간 거랑 피고가 적극적 확인 치고 들어간 건 원고의 적극적 확인의 승패는 과연 원고 게 아니라는 결론이지 이게 내 거라는 결론까지로 직결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피고가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거야. 중복제소에 안 걸린다라고 보는 거야. 일반론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지금 반소에서도 뭐야? 본소의 기각 이상을 구하느냐 아니냐 갖고 컨트롤하는데 원고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해서 피고 나름대로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지금 반소에 적보다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되겠어? 됐지? 아까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뭐야? 원고의 본소 청구에 기각을 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대여금이 소멸시효 등으로 예컨대 소멸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방어 방법만의 의미밖에 없는 부존재의 확인 소송은 원고의 이행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그 이행 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반소는 의미가 없다. 부적법하다. 라는 거와 지금 말하는 것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 확인 청구에서 피고 나름대로 피고 자기 거라는 적극적 확인 청구는 의미가 있다니까 반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해봐. 머리가 헷갈릴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지? 헷갈리지? 오로지 헷갈리는 거면 아까 내가 슬슬 이쪽으로 유도했을 때 기판력 걸린다라고 하면서 그럼 중복제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걸려들면 반소제기는 적법하고 별도로 소제기하는 건 중복제기. 반소제기는 지금 적법하고 원래 지금 다른 일반적인 입장은 반소 적법 기판력은 모순 관계로 걸리고 중복제소 안 걸린다라고 하는데 나는 중복제소는 내 나름대로 이루려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까지를 끌고 갔지. 그럼 네 질문은 뭐야? 그 반소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반소도 안 돼요. 반소는 부적법 해야 될 것 같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내 논리는 넣어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 전명서의 논리는 어떤가? 반소는 본소와 한 절차에서 되니까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한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별도로 벌렸을 때 이거 두 법원에서 별도로 벌리니까 컨트롤하고 싶은 건데 반소는 굳이 컨트롤 오히려 권장을 해야지. 반소는 내 논리에 의하면 더더욱 적법하다고 봐야지. 왜? 본소와 반소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동일한 법원에서 한 절차에서 받잖아. 모순 저촉 판결이 나올 것 같아. 너가 생각해봐. 너가 지금 본소와 반소를 본소는 이쪽 손 들어주고 반소는 이쪽 손 들어줄 것 같아? 아니면 가지런하게 해줄 것 같아? 가지런하게. 그치? 이쪽 손 들어주고 본소는 네가 이겼다고 하고 반소는 네가 이겼다라고 그러면 너 석궁 맞지? 석궁 맞기 싫으면 가지런하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본소 반소는 뭐야? 모순 저촉이라는 상황이 판단자가 안 할 거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별개의 법원은
가지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무진장 높아. 별개의 법원이 하더라도. 그렇지만 혹시 안 나올까봐 겁난다는 거지 나는. 어? 안 나올까봐. 이해할 수 있겠어? 전명서의 민사법 세계는? 어? 너가 그런 의문이었어? 아니면 내가 내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끌고 간 거야? 무슨 말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질문이 네가 그런 의도로 했냐고. 어? 왜 중복재소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럼 반소도 그런 논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반소는 난 그런 논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소는 한 절차에 서니까 무슨 저쪽 뭐 판결에 이런 거는 굳이 반소가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게 더 나은 거지. 안 인정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별개로 하다가 오히려 나오지,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 어? 되겠어? 또. 응. 아까 교수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의 수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반대로 원고한테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수를 제기한 경우는 아까 743년에 나온 이행 청구에 대한 확인과 지금 말한 건 확인 대 확인이라서 조금 상황이 틀려.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것은 어떤 대여금 청구면 대여금 청구의 이행에 대해서 그 자체 부존재 확인은 특별한 반소로는 의미가 굳이 없다. 근데 이행 청구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 준 거는 아니야. 확인 청구에 대해서 지금 상황 준 건 피고도 나름대로 적극적 확인 걸 줬는데 그 이전에 뭐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원고의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자기 거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원고도 네 거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743년 판례하고 같이 그거는 이행에 대해서 그 사안을 보면 이행의 소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이니까 이거는 굳이 이제 큰 흐름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요 판례적인 상황은 이행의 소에 대해서 그 청구권 자체에 실제 시험 문제 내지는 그 판례적인 상황은 대여금이면 대여금의 이행 청구권 자체를 그냥 피고는 방어만 하면 돼. 방어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아까 소변경에서도 얘기했듯이 방어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뭐 별거 얘기를 또 펼치는 요 경우에 이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을 때 부존재 확인에 이 반소가 적법하느냐 보면서 아니다라고 한 거고, 지금 이제 설문으로 준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청구가 들어온 것의 입장에서 피고도 피고 나름대로 자기 거라고 적극적으로 낸 경우를 말을 하는데, 여기 하나 내가 설정한 것은 이런 적극적 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이행 청구권이라는 이행해소가 아니라 확인 청구인데 적극적이 아니라 요거를 무너뜨리는 네 거 아니다라는 부존재 확인 청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상황은 하나는 이행 청구에 대한 부존재 확인이고 지금은 적극적 확인에 대한, 지금 교과서 지문 말고 하나 전에 생각시킨 것은 소극적 확인.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나온 것은 적극적 확인에 대해서 피고 나름대로 적극적 확인의 반소. 이해되겠지? 두 번째 상황도 안 되는 거지. 됐지? 그렇지만 교과서 사안은 반소는 되는 거지. 적법한 거지, 지금. 교과서 사안은. 되겠어요? 됐어요? 또. 그 경우는 중복 소재기 어떤 경우?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이행 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이행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여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별도로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을 때, 원래 기본적인 틀은 뭐야? 하나는 이행 청구 소송이고 하나는 확인 청구 소송이니까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학설인데, 대부분 학설이 그래.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보면 거기에는 반복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역전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반복적인 형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 게, 내가 물고 늘어졌더니 여러분 책 같은 책에 다 등장하는 게 그거야. 나는 어떻게 볼 것 같아? 두 가지로 접근해. 여기서는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이 나오면 거꾸로죠. 확인소송의 보충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이행소송이 등장하면 확인소송은 보충성 때문에. 근데 나는 하여튼 이행소송, 확인소송에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벌릴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나는 이거 중복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가 내 기본적인 생각이 항상. 근데 그 논거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으로 접근하는, 즉 소외이익으로 접근하는데 나는 소외이익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다이렉트로 모순 저촉의 판결을
막기 위해서 중복재소로 걸어야 된다는 게 내 논리야.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 반복적으로 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중복재소로 걸어야 된다는부터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또는 확인소송이 선행됐을 때 이행소송은 확인 플러스 이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중복재소가 아니되, 이행소송이 선행했다가 확인소송이 나오는 것은 이행소송에 결국 확인적인 것은 내포되어 있으니까 중복재소이다 등 그 입장이 제일 치하기 쉬운 학설이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선우에 따라서. 근데 나는 선우 무시하고 중복재소로 보려는 게 내 입장이고, 내가 반복형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역전, 원피고가 대칭 역전된 것을 갖고 판례를 분석한 거를 쓴 걸 갖고, 이제 그래서 웬만한 교과서는 그 뒤에는 반복형 말고 대칭 역전형의 상황까지도 교과서 내지는 수험서에 등장하는 거야. 그 부분이야? 그거야? 나는 어떤 입장이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중복재소 컨트롤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확인해소의 보충성으로 컨트롤하려는 게 호문혁수 교수님의, 그건 소외이익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입장은 반복형에서 이행소송이 먼저 들어갔을 때는 확인은 큰 의미가 없다지만 확인소송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청구권에 대한 이행소송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중복소송으로 안 보는 그 중간 영역이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일반 입장으로 보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틀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은 중복재소가 아닌 거야. 소송물이 틀린 거야. 청구가 틀린 거야. 그렇지만 나는 모순저촉 판결 등과 관련해서 중복재소라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하는 나는 이거 한절치에서 벌려라지 이렇게 별개로 벌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중복재소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나는. 되겠어? 또 됐어? 마저 못 끝내고 그냥 여기 하고 다시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3번까지 8-3의 3번까지를 한 경우까지 설명이 됐네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